BTS 덕분에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손녀. 그런데 70년간 알파벳만 신봉해온 스위스 언어학 교수 할아버지가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우리가 평생 써온 알파벳은 틀렸습니다. 즉시 한글을 채택해야 합니다. 이 발언에 옥스퍼드, 소르본, 베를린 대학 석학들이 반박하려 했지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공격하려던 유럽 최고 학자들이 하나둘씩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한글 연구에 빠져들었습니다. 맙소사, 이런 과학적 문자가 존재했다니. 지금 유럽을 뒤흔들고 있는 한글 쇼크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과연 600년 전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어떻게 서양 학계를 뒤엎고 있을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당신도 한글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됩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1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인츠 밀러입니다. 스위스 바젤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가르치는 교수죠. 65년을 살아오면서 알파벳이야말로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확신해왔습니다. 제 연구실 벽면은 온통 라틴어와 그리스어 고문원들로 가득했어요. 매일 아침 강의실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알파벳은 완벽한 문자 체계다. 단 26개 글자로 모든 언어를 표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동양의 문자들은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자는 수천 개나 되고 일본어는 세 종류 문자를 뒤섞어 쓰니까. 도대체 왜 그런 번거로운 방식을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동양 문자는 시대에 뒤떨어진 유물이야. 미래는 알파벳이 지배할 거다. 제 편견은 뿌리 깊었습니다. 40년 넘게 서양 언어학만 파고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가을 저녁, 집에 돌아오니 손녀 소피아가 헤드폰을 끼고 뭔가에 열중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 요즘 BTS 노래 들으면서 한글 배우고 있어요. 소피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글이요? 저는 잠깐 멈춰 섰어요. 평생 언어를 연구해왔는데 한글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한글이 뭐니, 소피아야? 한국 문자예요. BTS 가사를 직접 읽을 수 있어서 배우고 있어요. 저는 어이없어서 코웃음을 쳤어요. 소피아야, 그런 것보다 라틴어나 그리스어를 배워라. 그게 진짜 학문의 기초란다. 아시아 문자 같은 건 시간 낭비야. 하지만 소피아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몰라요. 학교 친구들이 다 한글 배우고 있어요. 스페인 친구도 이탈리아 친구도요. 다들 BTS 노래를 한국어로 부르고 싶어 해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유럽 전역의 젊은이들이 아시아 문자를 배운다니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냥 일시적인 유행이겠지. 얼마 지나면 잊혀질 거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소피아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아버지, 이건 유행이 아니에요. 정말 아름다운 문자거든요. 보세요. 소피아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네모 반듯한 글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었어요. 처음 보는 문자였지만 뭔가 질서정연하고 균형 잡힌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제 이름이에요. 소피아를 한글로 쓴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경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호기심이었을까요? 70년 가까이 살면서 처음 경험하는 당황스러움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가르쳐온 게 정말 최고인가요? 소피아의 질문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대학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머릿속엔 여전히 소피아가 한 말이 맴돌고 있었어요. 정말 유럽 전역의 젊은이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는 걸까요? 시민대학 앞을 지나는데 커다란 빨간색 현수막이 눈에 띄었어요. 2시간 만에 배우는 한글 마이너스 누구나 쉽게 읽고 쓸 수 있어요. BTS 가사도 척척. 2시간이라니요? 저는 어이없어서 혀를 찼습니다. 언어를 2시간 만에 배운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저는 라틴어 기초만 가르치는데도 한 학기가 걸리거든요. 허튼 소리지. 그냥 상업적인 과장 광고겠군. 하지만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호기심이 생겼다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비판할 근거를 찾고 싶었습니다.
제 이론이 옳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강의실 문을 살짝짝 열고 들여다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교실이 꽉 차 있었거든요. 80대로 보이는 할머니부터 10대 학생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층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사는 20대로 보이는 한국인 여성이었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글의 원리부터 배워볼게요. 한글은 다른 문자와 완전히 달라요. 강사의 목소리가 활기차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어요. 기억을 보세요.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에요. 니은은 혀끝이 잇몸에 닿는 모양이고 미음은 입술을 담은 모양입니다. 저는 문틈으로 들여다보며 깜짝 놀랐어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뜬 문자라니요? 40년 넘게 언어학을 연구했지만 이런 체계적인 접근 방식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키읔은 뭘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기억에서 숨을 더 세게 내쉬는 거 아닌가요? 정답이에요. 기억에서 획을 하나 더해서 키읔이 됐죠. 거센 소리를 표현한 거예요. 제 입이 벌어졌어요. 체계적인 음성학적 분석이 문자 설계에 반영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모음도 놀라워요. 은은 땅을, 이는 사람을, 이응는 하늘을 뜻해요. 천지인 사상이 담겨 있죠. 우주의 원리를 문자에 담은 거예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철학까지 담긴 문자 체계라니요. 알파벳은 그냥 소리를 표현하는 기호에 불과한데 한글은 우주관과 철학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뒷줄에 앉은 10대 학생이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BTS 노래 가사는 언제쯤 읽을 수 있을까요? 강사가 활짝 웃으며 답했어요. 오늘 수업 2시간 끝나면 간단한 가사 한두 줄은 읽을 수 있을 거예요. 한글이 그만큼 쉬워요. 정말일까요?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교실 안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걸 봤어요. 마치 새로운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기대에 찬 표정들을 보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수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저는 더욱 놀라게 됐어요. 강사가 칠판에 한글을 하나씩 써가며 설명하는데 정말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었거든요. 이제 여러분 이름을 한글로 써볼까요? 교실 앞줄에 앉아 계신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80살인데. 물론이에요. 한글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요. 강사가 격려하자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마르타라는 이름이었어요. 강사가 칠판에 미음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리을 마이너스 마이너스 티 마이너스 아를 차례로 써가며 설명했습니다. 미음은 입술 모양, 아는 혀가 앞쪽에 있을 때 소리, 리을은 혀를 굴리는 모양이에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따라 써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삐뚤빼뚤했지만 강사가 한 글자씩 도와드리자 점점 나아졌습니다. 30분이 지났을까요? 할머니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마르타. 마마이너스르 마이너스타. 됐어. 할머니는 자신이 쓴 한글을 바라보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나 순수하고 기뻤어요. 평생 처음이에요. 이렇게 쉬운 문자가 있다니. 독일어 배울 때는 몇 달이 걸렸는데. 저는 충격받았어요. 80평생 독일어와 프랑스어로만 살아오신 분이 한글을 그렇게 빨리 익히다니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도 학생들에게 라틴어 알파벳을 가르칠 때 이렇게 빨리 익히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교실 뒤편의 젊은 학생들은 더 신났어요. 한 명이 휴대폰을 꺼내더니 BTS 노래를 틀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말고 한국어 노래요. 스프링데이로 해봐요. 학생들이 휴대폰 화면을 보며 한글 가사를 읽으려고 애썼어요. 처음엔 더듬더듬했지만 강사가 발음을 도와주자 점점 따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봄날. 읽었어요. 정말 읽었어요. 한 학생이 소리치자 교실이 박수로 가득 찼어요.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80세 할머니부터 10대까지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하나의 문자로 기뻐하고 있었거든요. 강사가 미소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표음 문자예요. 보이는 대로 읽으면 돼요. 영어처럼 불규칙이 거의 없거든요. 제 머릿속에 번개가 쳤어요. 맞아요. 영어는 수루,
도, 카프가 전부 다르게 발음되잖아요. 그런데 한글은 정말 쓰인 대로 읽힌다는 거예요.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어요. 마르타 할머니는 여전히 자신이 쓴 이름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젊은 학생들은 복도에서도 BTS 노래를 틀어놓고 한글 가사를 읽어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뭔가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오늘 본 광경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80세 할머니가 30분 만에 한글로 이름을 쓰시던 모습, 학생들이 BTS 가사를 읽으며 환호하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호기심이 폭발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이론에 오류가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컴퓨터를 켜고 BTS 한글 가사를 검색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게 스프링데이였어요. 한글 자막과 함께 가사가 떴습니다. 저는 오늘 배운 기초 지식으로 읽어봤어요. 보고 싶다. 보마이너스고 10-다. 읽혔어요. 정말 읽혔습니다. 70년 넘게 살면서 이런 짜릿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마치 암호를 해독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다이너마이트의 한국어 가사를 찾아봤어요. 자신감 넘쳐. 자마이너스 10-감 넘마이너스 쳐. 이것도 읽혔어요. 신기했습니다. 정말 보이는 대로 발음되더라고요. 흥미가 점점 커져서 세종대왕과 훈민정음을 검색했습니다. 1443년, 지금으로부터 58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라는 걸 알았어요. 당시 조선의 백성들이 어려운 한자 때문에 글을 읽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한 왕이 직접 만든 문자라고 하더라고요. 나라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으니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 싶은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훈민정음 서문을 읽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백성을 위한 문자를 만든 왕이라니요. 유럽 역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이런 사례는 없었어요. 대부분의 유럽 왕들은 백성을 무지하게 두려고 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한글의 과학성이었습니다. 발음기관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만든 문자였어요. 기역에서 키읔으로, 키읔에서 키읔키읔으로 가면서 숨소리가 거세지는 원리까지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알파벳과 비교해봤어요. 알파벳의 어는 왜 어일까요? 그냥 기호예요. 역사적 우연의 산물이죠. 하지만 한글의 아는 혀의 위치와 입술 모양까지 고려한 과학적 설계였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평생 우월하다고 믿었던 알파벳이 사실은 불완전한 체계였다는 걸요. 한글처럼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지 못했던 거예요. 밤새 BTS 노래를 한글로 읽으며 느낀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마치 새로운 세상의 문이 열린 기분이었습니다. 언어학자로서의 자존심은 무너졌지만 인간으로서는 새로운 감동을 느꼈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진짜 문자를 만났다. 며칠 후 소피아가 저를 찾아왔어요. 손에 예쁜 편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릴게요. 편지를 받아보니 한글로 쓰여 있었어요. 아직 서툴렀지만 정성스럽게 쓴 글씨였습니다. 할아버지께 사랑해요. 마이너스 소피아. 그 아래 BTS 노래 가사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언어는 벽이 아니라 다리예요. 새로운 감동이었습니다. 평생 언어를 연구해왔지만 언어가 다리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에게 언어는 지식을 쌓고 학문적 우월감을 느끼는 도구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손녀의 편지를 보니 깨달았어요. 언어의 진정한 의미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것이었구나. 소피아야, 할아버지가 완전히 틀렸구나. 저는 손녀를 꽉 끌어안았어요. 소피아가 제 품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한글 정말 아름다워요.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요. 그래. 할아버지도 배우고 싶다. 소피아가 가르쳐 주겠니? 소피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할아버지? 야호. 그날부터 소피아가 제 한글 선생님이 됐어요. 7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쳐온 제가 12살 손녀에게서 배우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비읍을 보세요.
입술을 꽉 담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피읍은 숨을 3개 내쉬는 거고요. 소피아가 제 입술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니요. 이제 BTS 노래로 연습해봐요, 할아버지. 소피아가 휴대폰을 켜고 퍼미션 투 댄스를 틀었어요. 저희는 함께 한글 가사를 따라 읽었습니다. 춤춰도 돼, 춤춰도 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국어의 따뜻한 감정이 그대로 전해져 왔거든요. 알파벳으로는 느낄 수 없는 특별한 감동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한글로 제 이름 써보세요. 소피아가 종이와 펜을 건넸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소피아를 한글로 썼습니다. 삐뚤삐뚤했지만 소피아가 박수를 쳤어요. 잘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진짜 한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어요. 언어는 벽이 아니라 달이다. 소피아가 가르쳐준 인생 최고의 교훈이다. 그리고 한글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달이다. 손녀와 함께 한글을 배우며 느낀 행복감은 그 어떤 학문적 성취보다 컸어요. 평생 언어를 연구했지만 언어가 달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에게 언어는 지식을 쌓는 도구였을 뿐이었습니다. 소피아야, 할아버지가 틀렸구나. 저는 손녀를 끌어안았어요. 한글을 가르쳐 주겠니? 소피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할아버지? 그날부터 소피아가 제 한글 선생님이 됐어요. 손녀에게서 배우는 게 쑥스럽기도 했지만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비읍은 입술을 담은 모양이에요. 피읍은 숨을 3개 내쉬는 거고요. 소피아가 제 입술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70년 만에 새로운 문자를 배우는 기분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BTS 노래 가사로 연습해요, 할아버지. 소피아가 휴대폰을 켜고 노래를 틀었어요. 저희는 함께 한글 가사를 읽었습니다. 내 피, 땀, 눈물. 읽으면서도 신기했어요. 한국어의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어요. 언어는 벽이 아니라 달이다. 소피아가 가르쳐준 진리다. 몇 달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스위스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밀러 교수님, 한글 시범 교육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시겠어요?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스위스의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만슈어 4개 언어권에서 한글을 가르쳐 보자는 거였어요. K-팝 열풍으로 젊은이들이 한글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니 정식 교육 과정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를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글이 뭔지도 몰랐는데.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으론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요? 시범 교육이 시작됐어요. 각 언어권에서 자원자를 모집했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BTS 팬클럽 아이들이 줄을 서서 신청했거든요. 선생님, 저희는 이미 한글 조금 알아요. 보라 해도 쓸 수 있어요. 취리히에서 온 마리아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제네바에서 왔는데요. 친구들이 다 한글 배우고 있어요. 저만 몰라서 소외감 느꼈어요. 프랑스어권 학생 피에르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1주차부터 신기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독일어권 학생 한스와 프랑스어권 학생 클레어가 서로 언어가 달라. 평소엔 대화가 어려웠는데 한글로는 소통이 됐거든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같은 스위스 사람인데도 모국어가 달라서 어색했던 아이들이 한글이라는 공통 언어로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4주 차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난독증이 있던 루카스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독일어로는 글 읽기를 힘들어했거든요. 그런데 한글로는 술술 읽더라고요. 선생님, 한글은 왜 이렇게 쉬워요? 독일어보다 훨씬 읽기 쉬워요. 루카스가 신기해하며 물었어요. 한글의 규칙성 때문이었겠죠. 표음 문자의 장점이 확실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한글로 쓰니까 글씨가 예뻐 보여요. 이탈리아어권에서 온 지오바나가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한글의 네모꼴 구조가 주는 균형감과 조화로움이 아름다웠습니다. 아이들이 쓴 한글 글씨를 보면 마치 예술 작품 같았어요. 교실에서 BTS의 봄날이 흘러나오고 아이들이 한글 가사를 함께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음악과 문자가 이렇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구나. K-팝이 한글을 세계로 전파하는 문화적 날개 역할을 하고 있구나. 8주차 발표회 날 4개 언어권 학생들이 모여서 한글로 자기소개를 했어요. 모두가 웃고 박수치며 소통하는 모습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전 세대가 하나의 문자로 하나 되는 이런 아름다운 광경이 또 있을까요? 2024년 가을, 저는 생애 처음 한국을 방문했어요.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감동이었습니다. 공항 곳곳에 한글이 있었고 그 모든 글자를 읽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인천국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내방송을 듣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1년 전만 해도 전혀 몰랐던 언어가 이제는 귀에 익숙하게 들렸거든요. 서울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경복궁이었습니다. 세종대왕 동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광화문 광장에서 그 위험 있는 동상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어요. 관광객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600년 전 그 위대한 왕을 향해 있었거든요. 폐하,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을 언어학을 연구하면서도 당신의 위대한 창조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어요. 당신의 문자가 지금 유럽에서 기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스위스 아이들이 한글로 서로 소통하고 있어요. 언어가 다른 아이들이 한글로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가을 바람이 세종대왕 동상 주위를 맴돌며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마치 세종대왕이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광화문 근처를 걸어가다가 BTS 콘서트 포스터를 봤어요. 거대한 포스터에 한글로 쓰인 방탄소년단 글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K-팝이 세종대왕의 꿈을 전 세계로 날아다니게 하는 날개구나. 명동 거리를 걸으며 외국인 관광객들을 관찰했어요. 젊은 서양인들이 한글 간판을 읽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기 치킨이라고 쓰여 있어요. 맞아요. 카페도 읽을 수 있어요. 미국에서 온 듯한 10대 소녀들이 신나게 말했어요. 그들도 BTS 때문에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녁에 다시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섰습니다. 조명을 받은 동상이 더욱 장엄해 보였어요. 폐하, 다짐합니다. 제가 남은 생을 바쳐서 폐하의 뜻을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임을 증명해 보이겠어요. 그때 스마트폰에서 알림이 왔어요. 소피아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할아버지, 한국 잘 도착하셨어요? 세종대왕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저도 한글 더 열심히 배울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세종대왕 동상을 올려다봤어요. 6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한 소녀의 마음이 위대한 왕에게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폐하, 들으셨나요? 스위스의 작은 소녀가 안부를 전한다고 해요. 세종대왕은 여전히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스위스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한글 세계화 프로젝트에 전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싶었어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베른의 난독증 치료센터였습니다. 한글로 치료를 해보면 어떨까요? 센터장이 의아해했지만 제가 자료를 보여주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시험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독일어로는 글 읽기를 어려워하던 아이들이 한글로는 술술 읽어내는 거예요. 정말 신기해요, 교수님. 이 아이가 이렇게 글을 잘 읽는 건 처음 봐요. 치료사가 감탄했습니다. 한글의 규칙성과 체계성이 난독증 개선에 도움이 됐던 거죠. 두 번째로는 다문화 가정 지원 기관을 찾았어요. 여러 나라에서 온 이민자 가정의 아이들이 소통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한글을 공통 문자로 사용해 보세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몇 주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터키, 이탈리아, 세르비아에서 온 아이들이 한글로 서로 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아요. 같이 놀아요. 각자 다른 언어를 쓰던 아이들이 한글이라는 다리로 만나게 된 거였어요. 국제 기업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기업 네슬레 스위스 지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직원들 명찰을 한글로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요즘 젊은 직원들이 한글에 관심이 많거든요.
정말 그렇게 했어요. 한글 명찰을 단 직원들이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특히 BTS 팬인 직원들은 정말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취리히에서 열린 BTS 팬미팅에 가봤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팬들로 가득했는데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독일 팬이 한글로 쓴 응원 메시지를 들고 있었어요. 보라 해. 프랑스 팬이 한글로 답했습니다. 사랑해. 이탈리아 팬도 한글로 외쳤어요. 고마워. 언어가 완전히 다른 팬들이 한글로 마음을 나누는 모습에서 세종대왕의 위대한 꿈을 봤어요. 모든 사람이 쉽게 배워서 소통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 싶으셨던 바로 그 꿈 말이에요. 제 마지막 강의 날이 왔어요. 40년 넘게 서왔던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알파벳이 최고라고 믿고 살았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언어는 우월함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입니다. 한글은 그 가장 아름다운 다리 중 하나예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앞으로 여러분도 한글을 배워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넓고 아름다운지 알게 될 거예요. 수업이 끝나고 한 학생이 물었어요. 교수님, 정말 한글이 알파벳보다 좋은 건가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야. 한글은 사랑으로 만들어진 문자거든. 그 사랑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을 연결하고 있어. 오늘도 소피아와 함께 BTS 노래를 한글로 따라 부릅니다. 언어는 정말 벽이 아니라 달이었어요. 그리고 한글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달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글의 놀라운 매력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댓글로 한글에 대한 생각을 나눠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한글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숨겨둔 더욱 놀라운 비밀들을 공개할 예정이니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